이별 후 당신은 어떤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휴대폰을 들고 그 사람의 번호를 차단하고 마지막 대화를 삭제하고 소셜미디어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다면, 무슨 말을 할지 온종일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을지 상상하고 있다면, 혹은 머릿속에서 그 사람과 온전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그 사람과의 연락을 끊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상상 속의 연락을 계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월세 한 푼 내지 않고 자리 잡은 그 사람의 환영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의 연락 끊기, 즉 노 콘택트는 단순히 외부 세계에서 그 사람을 차단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바로 여기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밀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에 힘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이 치유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제 연락 안 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가장 눈에 보이고 피상적인 부분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않고 전화를 걸지 않으며 소셜미디어로 근황을 엿보지 않는 행위들이죠. 우리는 그 사람의 번호를 차단하고 함께 찍었던 모든 사진을 지우며 이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딛어야 할 첫걸음이니까요. 하지만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같은 사람을 곱씹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왜 이러지? 라며 위아해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차단은 노 콘택트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정한 연락 끊기는 우리 삶에서 수집한 그 사람의 모든 증거를 삭제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경계선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은 당신의 휴대폰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세워져야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대부분은 길을 잃습니다. 실제 그 사람과의 대화는 멈췄지만 우리 마음속 그 사람과의 대화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은 바로 마음속에 사는 그 사람의 환영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영이야말로 우리를 감정적으로 한자리에 꼼짝 못하게 붙들어 매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놓아주지도 앞으로 나아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도 못한 채 그저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진정한 노 콘택트의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문제는 단순히 현실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서 사라지고 모든 소통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어떤 버전이 매일 당신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버전은 바로 당신의 머릿속에만 존재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내적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내적 대상이란 우리가 마음속에 지니고 다니는 한 사람의 정신적, 감정적 버전을 의미합니다. 마치 그 사람의 복제품 혹은 분신을 마음속에 하나 만들어두고 실제 그 사람이 옆에 없을 때조차 그 분신과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 행동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상사 앞에서 할 말을 미리 연습해 보기도 하고 지금 내 모습을 본다면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할까 상상하기도 합니다.
3주 전에 마트에서 시비가 붙었던 사람과 머릿속으로 다시 말싸움을 벌이기도 하죠. 우리는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몇 주, 몇 달이 지난 싸움을 다시 끄집어내 기어코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실제 그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내적 대상, 즉 왜곡된 거울에 비친 이미지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는 실제 그 사람과 비슷하게 보이고 목소리도 비슷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철저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지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고통, 우리의 갈망, 그리고 끝맺음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이미지는 오직 우리 마음속에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존재하는 허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힘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를 과거의 그 사람에게 단단히 묶어둘 수 있죠. 때로는 이 내적 대상이 실제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어디든 데리고 다닐 수 있으니까요. 특히 관계가 끝난 후 강박적으로 그 사람을 곱씹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 내면의 버전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대화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되었던 일들을 바로잡으려 시도할 수 있고 현실에서는 결코 이해받지 못했던 내 입장을 마침내 그 사람이 이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그와 전쟁을 치를 때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완벽한 결말을 얻어낼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의 옛 연인에 대한 그 내적 대상이야말로 당신을 그에게 묶어두는 마지막 밧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모든 외부적인 연락수단을 차단했다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과 정신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 사람만을 위해 마련된 특별하고 은밀한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그는 하루에 3번, 84번, 혹은 427번씩 나타납니다. 당신이 마음속 그 공간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한 노 콘택트를 시작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내적 대상과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외부적으로만 연락을 끊는 것은 당신을 극심한 좌절감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당신은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차단하고 끊어내고 모든 규칙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그와 얽혀 있고 여전히 예민하며 여전히 상처받고 옛 연인과 실제로 대화할 때와 똑같이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전히 그와 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소리내어 말하지 않을 뿐이죠.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에게 이별이 유독 더 힘든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문화의 깊은 곳에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랑이나 애정으로 번역할 수 없는 함께한 시간에 대한 깊은 유대감과 미련, 그리고 애틋함이 뒤섞인 감정이죠. 이 정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끊어내는 것을 마치 의리를 저버리는 것처럼 함께한 아름다운 시간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관계는 끝났어도 내면의 정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 사람의 내적 대상을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별의 마지막 조각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일까요? 바로 이 내적 대상을 놓아버리면 그와 함께했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가 이미 새로운 사람을 만났거나 그가 먼저 나를 떠났거나 그가 우리처럼 관계를 돌아보며 아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내면의 대화는 일종의 도피처가 됩니다. 한때 그 관계에서 얻었던 좋은 감정들을 조금이라도 다시 느끼기 위해 찾아가는 비밀스러운 장소인 셈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것이 그것뿐일 때 그것마저 놓아버리는 것은 마치 두 번째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그저 그가 그리워서, 때로는 언젠가 그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붙들고 싶어서 우리는 이 일을 반복합니다. 어쩌면 그가 우리가 여전히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 말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인간의 영혼을 먹고 자랍니다.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움츠러들고 색을 잃고 우리 자신의 희미하고 지치고 슬픈 버전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당신에게 희망을 버리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희망을 버려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준비되었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런 감정적 림보 상태에 머무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관계의 한 버전을 고치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한 치유되고 자유로워진 새로운 당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설령 기적적으로 관계가 다시 시작된다고 해도 그것은 당신이 이별의 공허한 땅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 아닐 겁니다. 진정한 노 콘택트는 휴대폰에서 그의 번호를 지우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 머릿속에서 그와 계속 나누고 있는 대화를 지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과거를 재생하지 마세요. 상상 속에서 화해하는 장면도 당신이 완벽한 한마디를 던져 관계를 구했을지도 모르는 말싸움도 이제 그만두세요. 그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뒤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지, 혹시 그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엿보는 일도 멈춰야 합니다. 진정한 노 콘택트는 일어났던 일을 다시 쓰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이 명백하게 돌이킬 수 없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애초에 정확히 존재하지도 않았던 관계의 버전에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일어나기를 바랐지만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 상대방이 해주기를 또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랐지만 결코 그렇지 못했던 모습들로 만들어진 환상의 관계 말입니다. 당신과 그 사이의 모든 나쁜 일들이 마법처럼 해결되고 두 사람이 마침내 최고의 모습으로 나타나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냈던 그 버전. 그 버전은 환상이었음을 인정하고 놓아주어야 합니다. 네, 그를 차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낡고 편안한 신발처럼 익숙해져 버린 그 정신적 리허설을 차단하는 순간 당신의 삶에 진정한 자유가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노 콘택트는 효과가 없어라고 말할 때 그 이유는 종종 그들이 내면적으로는 결코 연락을 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자와 전화는 멈췄지만 이별 후에 계속되는 그 지독한 정신적 굴레는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미 끝난 관계에 계속해서 출근합니다. 진정한 노 콘택트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호작용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 자체에 먹이를 주는 것을 완전히 멈추는 것. 당신의 일부가 여전히 그러지 않았기를 바라더라도 이제는 끝났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상처를 통해 더욱 단단해진 새로운 당신이 이별 후 당신은 어떤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휴대폰을 들고 그 사람의 번호를 차단하고 마지막 대화를 삭제하고 소셜 미디어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다면, 무슨 말을 할지 온종일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을지 상상하고 있다면,
혹은 머릿속에서 그 사람과 온전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그 사람과의 연락을 끊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상상 속의 연락을 계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월세 한 푼 내지 않고 자리 잡은 그 사람의 환영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의 연락 끊기, 즉 노 콘택트는 단순히 외부 세계에서 그 사람을 차단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바로 여기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밀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에 힘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이 치유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제 연락 안 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가장 눈에 보이고 피상적인 부분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않고 전화를 걸지 않으며 소셜미디어로 근황을 엿보지 않는 행위들이죠. 우리는 그 사람의 번호를 차단하고 함께 찍었던 모든 사진을 지우며 이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딛어야 할 첫걸음이니까요. 하지만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같은 사람을 곱씹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왜 이러지? 라며 위아해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차단은 노 콘택트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정한 연락 끊기는 우리 삶에서 수집한 그 사람의 모든 증거를 삭제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경계선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은 당신의 휴대폰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세워져야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대부분은 길을 잃습니다. 실제 그 사람과의 대화는 멈췄지만 우리 마음속 그 사람과의 대화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은 바로 마음속에 사는 그 사람의 환영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영이야말로 우리를 감정적으로 한자리에 꼼짝 못하게 붙들어 매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놓아주지도 앞으로 나아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도 못한 채 그저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진정한 노 콘택트의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문제는 단순히 현실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서 사라지고 모든 소통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어떤 버전이 매일 당신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버전은 바로 당신의 머릿속에만 존재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내적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내적 대상이란 우리가 마음속에 지니고 다니는 한 사람의 정신적, 감정적 버전을 의미합니다. 마치 그 사람의 복제품 혹은 분신을 마음속에 하나 만들어두고 실제 그 사람이 옆에 없을 때조차 그 분신과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 행동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상사 앞에서 할 말을 미리 연습해 보기도 하고 지금 내 모습을 본다면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할까 상상하기도 합니다. 3주 전에 마트에서 시비가 붙었던 사람과 머릿속으로 다시 말싸움을 벌이기도 하죠. 우리는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몇 주, 몇 달이 지난 싸움을 다시 끄집어내 기어코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실제 그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내적 대상,
즉 왜곡된 거울에 비친 이미지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는 실제 그 사람과 비슷하게 보이고 목소리도 비슷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철저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지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고통, 우리의 갈망, 그리고 끝맺음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이미지는 오직 우리 마음속에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존재하는 허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힘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를 과거의 그 사람에게 단단히 묶어둘 수 있죠. 때로는 이 내적 대상이 실제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어디든 데리고 다닐 수 있으니까요. 특히 관계가 끝난 후 강박적으로 그 사람을 곱씹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 내면의 버전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대화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되었던 일들을 바로잡으려 시도할 수 있고 현실에서는 결코 이해받지 못했던 내 입장을 마침내 그 사람이 이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그와 전쟁을 치를 때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완벽한 결말을 얻어낼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의 옛 연인에 대한 그 내적 대상이야말로 당신을 그에게 묶어두는 마지막 밧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모든 외부적인 연락수단을 차단했다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과 정신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 사람만을 위해 마련된 특별하고 은밀한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그는 하루에 3번, 84번, 혹은 427번씩 나타납니다. 당신이 마음속 그 공간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한 노 콘택트를 시작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내적 대상과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외부적으로만 연락을 끊는 것은 당신을 극심한 좌절감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당신은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차단하고 끊어내고 모든 규칙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그와 얽혀 있고 여전히 예민하며 여전히 상처받고 옛 연인과 실제로 대화할 때와 똑같이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전히 그와 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소리내어 말하지 않을 뿐이죠.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에게 이별이 유독 더 힘든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문화의 깊은 곳에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랑이나 애정으로 번역할 수 없는 함께한 시간에 대한 깊은 유대감과 미련, 그리고 애틋함이 뒤섞인 감정이죠. 이 정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끊어내는 것을 마치 의리를 저버리는 것처럼 함께한 아름다운 시간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관계는 끝났어도 내면의 정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 사람의 내적 대상을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별의 마지막 조각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일까요? 바로 이 내적 대상을 놓아버리면 그와 함께했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가 이미 새로운 사람을 만났거나 그가 먼저 나를 떠났거나 그가 우리처럼 관계를 돌아보며 아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내면의 대화는 일종의 도피처가 됩니다. 한때 그 관계에서 얻었던 좋은 감정들을 조금이라도 다시 느끼기 위해 찾아가는 비밀스러운 장소인 셈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것이 그것뿐일 때 그것마저 놓아버리는 것은 마치 두 번째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그저 그가 그리워서, 때로는 언젠가 그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붙들고 싶어서 우리는 이 일을 반복합니다. 어쩌면 그가 우리가 여전히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 말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인간의 영혼을 먹고 자랍니다.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움츠러들고 색을 잃고 우리 자신의 희미하고 지치고 슬픈 버전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당신에게 희망을 버리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희망을 버려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준비되었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런 감정적 림보 상태에 머무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관계의 한 버전을 고치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한 치유되고 자유로워진 새로운 당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설령 기적적으로 관계가 다시 시작된다고 해도 그것은 당신이 이별의 공허한 땅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 아닐 겁니다. 진정한 노 콘택트는 휴대폰에서 그의 번호를 지우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 머릿속에서 그와 계속 나누고 있는 대화를 지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과거를 재생하지 마세요. 상상 속에서 화해하는 장면도 당신이 완벽한 한마디를 던져 관계를 구했을지도 모르는 말싸움도 이제 그만두세요. 그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뒤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지, 혹시 그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엿보는 일도 멈춰야 합니다. 진정한 노 콘택트는 일어났던 일을 다시 쓰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이 명백하게 돌이킬 수 없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애초에 정확히 존재하지도 않았던 관계의 버전에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일어나기를 바랐지만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 상대방이 해주기를 또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랐지만 결코 그렇지 못했던 모습들로 만들어진 환상의 관계 말입니다. 당신과 그 사이의 모든 나쁜 일들이 마법처럼 해결되고 두 사람이 마침내 최고의 모습으로 나타나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냈던 그 버전. 그 버전은 환상이었음을 인정하고 놓아주어야 합니다. 네, 그를 차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낡고 편안한 신발처럼 익숙해져 버린 그 정신적 리허설을 차단하는 순간 당신의 삶에 진정한 자유가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노 콘택트는 효과가 없어라고 말할 때 그 이유는 종종 그들이 내면적으로는 결코 연락을 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자와 전화는 멈췄지만 이별 후에 계속되는 그 지독한 정신적 굴레는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미 끝난 관계에 계속해서 출근합니다. 진정한 노 콘택트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호작용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 자체에 먹이를 주는 것을 완전히 멈추는 것. 당신의 일부가 여전히 그러지 않았기를 바라더라도 이제는 끝났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상처를 통해 더욱 단단해진 새로운 당신이 이별 후 당신은 어떤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휴대폰을 들고 그 사람의 번호를 차단하고 마지막 대화를 삭제하고 소셜미디어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다면, 무슨 말을 할지 온종일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을지 상상하고 있다면, 혹은 머릿속에서 그 사람과 온전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그 사람과의 연락을 끊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상상 속의 연락을 계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월세 한 푼 내지 않고 자리 잡은 그 사람의 환영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의 연락 끊기,
즉, 노 콘택트는 단순히 외부 세계에서 그 사람을 차단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바로 여기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밀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에 힘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이 치유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제 연락 안 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가장 눈에 보이고 피상적인 부분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않고 전화를 걸지 않으며 소셜미디어로 근황을 엿보지 않는 행위들이죠. 우리는 그 사람의 번호를 차단하고 함께 찍었던 모든 사진을 지우며 이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딛어야 할 첫걸음이니까요. 하지만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같은 사람을 곱씹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왜 이러지? 라며 위아해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차단은 노 콘택트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정한 연락 끊기는 우리 삶에서 수집한 그 사람의 모든 증거를 삭제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경계선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은 당신의 휴대폰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세워져야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대부분은 길을 잃습니다. 실제 그 사람과의 대화는 멈췄지만 우리 마음속 그 사람과의 대화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은 바로 마음속에 사는 그 사람의 환영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영이야말로 우리를 감정적으로 한자리에 꼼짝 못하게 붙들어 매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놓아주지도 앞으로 나아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도 못한 채 그저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진정한 노 콘택트의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문제는 단순히 현실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서 사라지고 모든 소통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어떤 버전이 매일 당신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버전은 바로 당신의 머릿속에만 존재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내적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내적 대상이란 우리가 마음속에 지니고 다니는 한 사람의 정신적, 감정적 버전을 의미합니다. 마치 그 사람의 복제품 혹은 분신을 마음속에 하나 만들어두고 실제 그 사람이 옆에 없을 때조차 그 분신과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 행동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상사 앞에서 할 말을 미리 연습해 보기도 하고 지금 내 모습을 본다면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할까 상상하기도 합니다. 3주 전에 마트에서 시비가 붙었던 사람과 머릿속으로 다시 말싸움을 벌이기도 하죠. 우리는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몇 주, 몇 달이 지난 싸움을 다시 끄집어내 기어코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실제 그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내적 대상, 즉 왜곡된 거울에 비친 이미지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는 실제 그 사람과 비슷하게 보이고 목소리도 비슷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철저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지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고통, 우리의 갈망, 그리고 끝맺음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이미지는 오직 우리 마음속에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존재하는 허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힘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를 과거의 그 사람에게 단단히 묶어둘 수 있죠. 때로는 이 내적 대상이 실제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어디든 데리고 다닐 수 있으니까요. 특히 관계가 끝난 후 강박적으로 그 사람을 곱씹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 내면의 버전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대화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되었던 일들을 바로잡으려 시도할 수 있고, 현실에서는 결코 이해받지 못했던 내 입장을 마침내 그 사람이 이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그와 전쟁을 치를 때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완벽한 결말을 얻어낼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의 옛 연인에 대한 그 내적 대상이야말로 당신을 그에게 묶어두는 마지막 밧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모든 외부적인 연락수단을 차단했다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과 정신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 사람만을 위해 마련된 특별하고 은밀한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그는 하루에 3번, 84번, 혹은 427번씩 나타납니다. 당신이 마음속 그 공간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한 노 콘택트를 시작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내적 대상과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외부적으로만 연락을 끊는 것은 당신을 극심한 좌절감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당신은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차단하고 끊어내고 모든 규칙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그와 얽혀 있고 여전히 예민하며 여전히 상처받고 옛 연인과 실제로 대화할 때와 똑같이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전히 그와 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소리내어 말하지 않을 뿐이죠.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에게 이별이 유독 더 힘든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문화의 깊은 곳에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랑이나 애정으로 번역할 수 없는 함께한 시간에 대한 깊은 유대감과 미련, 그리고 애틋함이 뒤섞인 감정이죠. 이 정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끊어내는 것을 마치 의리를 저버리는 것처럼 함께한 아름다운 시간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관계는 끝났어도 내면의 정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 사람의 내적 대상을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별의 마지막 조각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일까요? 바로 이 내적 대상을 놓아버리면 그와 함께했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가 이미 새로운 사람을 만났거나 그가 먼저 나를 떠났거나 그가 우리처럼 관계를 돌아보며 아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내면의 대화는 일종의 도피처가 됩니다. 한때 그 관계에서 얻었던 좋은 감정들을 조금이라도 다시 느끼기 위해 찾아가는 비밀스러운 장소인 셈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것이 그것뿐일 때 그것마저 놓아버리는 것은 마치 두 번째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그저 그가 그리워서, 때로는 언젠가 그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붙들고 싶어서 우리는 이 일을 반복합니다. 어쩌면 그가 우리가 여전히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 말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인간의 영혼을 먹고 자랍니다.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움츠러들고 색을 잃고 우리 자신의 희미하고 지치고 슬픈 버전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당신에게 희망을 버리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희망을 버려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준비되었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런 감정적 림보 상태에 머무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관계의 한 버전을 고치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한 치유되고 자유로워진 새로운 당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설령 기적적으로 관계가 다시 시작된다고 해도 그것은 당신이 이별의 공허한 땅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 아닐 겁니다. 진정한 노 콘택트는 휴대폰에서 그의 번호를 지우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 머릿속에서 그와 계속 나누고 있는 대화를 지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과거를 재생하지 마세요. 상상 속에서 화해하는 장면도 당신이 완벽한 한마디를 던져 관계를 구했을지도 모르는 말싸움도 이제 그만두세요. 그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뒤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지, 혹시 그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엿보는 일도 멈춰야 합니다. 진정한 노 콘택트는 일어났던 일을 다시 쓰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이 명백하게 돌이킬 수 없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애초에 정확히 존재하지도 않았던 관계의 버전에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일어나기를 바랐지만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 상대방이 해주기를 또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랐지만 결코 그렇지 못했던 모습들로 만들어진 환상의 관계 말입니다. 당신과 그 사이의 모든 나쁜 일들이 마법처럼 해결되고 두 사람이 마침내 최고의 모습으로 나타나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냈던 그 버전. 그 버전은 환상이었음을 인정하고 놓아주어야 합니다. 네, 그를 차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낡고 편안한 신발처럼 익숙해져 버린 그 정신적 리허설을 차단하는 순간 당신의 삶에 진정한 자유가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노 콘택트는 효과가 없어라고 말할 때 그 이유는 종종 그들이 내면적으로는 결코 연락을 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자와 전화는 멈췄지만 이별 후에 계속되는 그 지독한 정신적 굴레는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미 끝난 관계에 계속해서 출근합니다. 진정한 노 콘택트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호작용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 자체에 먹이를 주는 것을 완전히 멈추는 것. 당신의 일부가 여전히 그러지 않았기를 바라더라도 이제는 끝났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상처를 통해 더욱 단단해진 새로운 당신이 이별 후 당신은 어떤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휴대폰을 들고 그 사람의 번호를 차단하고 마지막 대화를 삭제하고 소셜미디어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다면, 무슨 말을 할지 온종일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을지 상상하고 있다면, 혹은 머릿속에서 그 사람과 온전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그 사람과의 연락을 끊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상상 속의 연락을 계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월세 한 푼 내지 않고 자리 잡은 그 사람의 환영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의 연락 끊기, 즉 노 콘택트는 단순히 외부 세계에서 그 사람을 차단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바로 여기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밀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에 힘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이 치유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제 연락 안 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가장 눈에 보이고 피상적인 부분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않고 전화를 걸지 않으며 소셜미디어로 근황을 엿보지 않는 행위들이죠. 우리는 그 사람의 번호를 차단하고 함께 찍었던 모든 사진을 지우며 이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딛어야 할 첫걸음이니까요. 하지만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같은 사람을 곱씹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왜 이러지? 라며 위아해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차단은 노 콘택트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정한 연락 끊기는 우리 삶에서 수집한 그 사람의 모든 증거를 삭제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경계선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은 당신의 휴대폰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세워져야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대부분은 길을 잃습니다. 실제 그 사람과의 대화는 멈췄지만 우리 마음속 그 사람과의 대화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은 바로 마음속에 사는 그 사람의 환영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영이야말로 우리를 감정적으로 한자리에 꼼짝 못하게 붙들어 매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놓아주지도 앞으로 나아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도 못한 채 그저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진정한 노 콘택트의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문제는 단순히 현실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서 사라지고 모든 소통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어떤 버전이 매일 당신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버전은 바로 당신의 머릿속에만 존재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내적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내적 대상이란 우리가 마음속에 지니고 다니는 한 사람의 정신적, 감정적 버전을 의미합니다. 마치 그 사람의 복제품 혹은 분신을 마음속에 하나 만들어두고 실제 그 사람이 옆에 없을 때조차 그 분신과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 행동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상사 앞에서 할 말을 미리 연습해 보기도 하고 지금 내 모습을 본다면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할까 상상하기도 합니다. 3주 전에 마트에서 시비가 붙었던 사람과 머릿속으로 다시 말싸움을 벌이기도 하죠. 우리는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몇 주, 몇 달이 지난 싸움을 다시 끄집어내 기어코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실제 그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내적 대상, 즉 왜곡된 거울에 비친 이미지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는 실제 그 사람과 비슷하게 보이고 목소리도 비슷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철저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지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고통, 우리의 갈망, 그리고 끝맺음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이미지는 오직 우리 마음속에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존재하는 허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힘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를 과거의 그 사람에게 단단히 묶어둘 수 있죠. 때로는 이 내적 대상이 실제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어디든 데리고 다닐 수 있으니까요.
특히 관계가 끝난 후 강박적으로 그 사람을 곱씹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 내면의 버전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대화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되었던 일들을 바로잡으려 시도할 수 있고, 현실에서는 결코 이해받지 못했던 내 입장을 마침내 그 사람이 이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그와 전쟁을 치를 때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완벽한 결말을 얻어낼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의 옛 연인에 대한 그 내적 대상이야말로 당신을 그에게 묶어두는 마지막 밧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모든 외부적인 연락수단을 차단했다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과 정신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 사람만을 위해 마련된 특별하고 은밀한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그는 하루에 3번, 84번, 혹은 427번씩 나타납니다. 당신이 마음속 그 공간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한 노 콘택트를 시작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내적 대상과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외부적으로만 연락을 끊는 것은 당신을 극심한 좌절감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당신은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차단하고 끊어내고 모든 규칙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그와 얽혀 있고 여전히 예민하며 여전히 상처받고 옛 연인과 실제로 대화할 때와 똑같이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전히 그와 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소리내어 말하지 않을 뿐이죠.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에게 이별이 유독 더 힘든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문화의 깊은 곳에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랑이나 애정으로 번역할 수 없는 함께한 시간에 대한 깊은 유대감과 미련, 그리고 애틋함이 뒤섞인 감정이죠. 이 정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끊어내는 것을 마치 의리를 저버리는 것처럼 함께한 아름다운 시간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관계는 끝났어도 내면의 정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 사람의 내적 대상을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별의 마지막 조각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일까요? 바로 이 내적 대상을 놓아버리면 그와 함께했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가 이미 새로운 사람을 만났거나 그가 먼저 나를 떠났거나 그가 우리처럼 관계를 돌아보며 아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내면의 대화는 일종의 도피처가 됩니다. 한때 그 관계에서 얻었던 좋은 감정들을 조금이라도 다시 느끼기 위해 찾아가는 비밀스러운 장소인 셈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것이 그것뿐일 때 그것마저 놓아버리는 것은 마치 두 번째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그저 그가 그리워서, 때로는 언젠가 그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붙들고 싶어서 우리는 이 일을 반복합니다. 어쩌면 그가 우리가 여전히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 말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인간의 영혼을 먹고 자랍니다.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움츠러들고 색을 잃고 우리 자신의 희미하고 지치고 슬픈 버전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당신에게 희망을 버리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희망을 버려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준비되었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런 감정적 림보 상태에 머무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관계의 한 버전을 고치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한 치유되고 자유로워진 새로운 당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설령 기적적으로 관계가 다시 시작된다고 해도 그것은 당신이 이별의 공허한 땅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 아닐 겁니다.
진정한 노 콘택트는 휴대폰에서 그의 번호를 지우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 머릿속에서 그와 계속 나누고 있는 대화를 지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과거를 재생하지 마세요. 상상 속에서 화해하는 장면도 당신이 완벽한 한마디를 던져 관계를 구했을지도 모르는 말싸움도 이제 그만두세요. 그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뒤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지, 혹시 그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엿보는 일도 멈춰야 합니다. 진정한 노 콘택트는 일어났던 일을 다시 쓰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이 명백하게 돌이킬 수 없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애초에 정확히 존재하지도 않았던 관계의 버전에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일어나기를 바랐지만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 상대방이 해주기를 또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랐지만 결코 그렇지 못했던 모습들로 만들어진 환상의 관계 말입니다. 당신과 그 사이의 모든 나쁜 일들이 마법처럼 해결되고 두 사람이 마침내 최고의 모습으로 나타나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냈던 그 버전. 그 버전은 환상이었음을 인정하고 놓아주어야 합니다. 네, 그를 차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낡고 편안한 신발처럼 익숙해져 버린 그 정신적 리허설을 차단하는 순간 당신의 삶에 진정한 자유가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노 콘택트는 효과가 없어라고 말할 때 그 이유는 종종 그들이 내면적으로는 결코 연락을 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자와 전화는 멈췄지만 이별 후에 계속되는 그 지독한 정신적 굴레는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미 끝난 관계에 계속해서 출근합니다. 진정한 노 콘택트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호작용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 자체에 먹이를 주는 것을 완전히 멈추는 것. 당신의 일부가 여전히 그러지 않았기를 바라더라도 이제는 끝났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상처를 통해 더욱 단단해진 새로운 당신이 이별 후 당신은 어떤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휴대폰을 들고 그 사람의 번호를 차단하고 마지막 대화를 삭제하고 소셜미디어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다면, 무슨 말을 할지 온종일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을지 상상하고 있다면, 혹은 머릿속에서 그 사람과 온전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그 사람과의 연락을 끊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상상 속의 연락을 계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월세 한 푼 내지 않고 자리 잡은 그 사람의 환영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의 연락 끊기, 즉 노 콘택트는 단순히 외부 세계에서 그 사람을 차단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바로 여기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밀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에 힘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이 치유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제 연락 안 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가장 눈에 보이고 피상적인 부분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않고 전화를 걸지 않으며 소셜미디어로 근황을 엿보지 않는 행위들이죠. 우리는 그 사람의 번호를 차단하고
함께 찍었던 모든 사진을 지우며 이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딛어야 할 첫걸음이니까요. 하지만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같은 사람을 곱씹고 생각하고